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거의 한 6개월 만이죠 벌써? 그쵸. 아, 시간 정말 빠르네요. 오늘은 우리 이 중년들의 섹스 이야기 네. 한번 적나라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좀 본격적인 얘기 해볼까요? 아, 벌써 제가 가슴이 뛰네요. 우리 중년들 40대부터 60대들 새롭게 이제 연인을 만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그 섹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년 이후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가 수행 불안. 아? 그게 수행 뭐예요? 불안. 그러니까 내가 성행이라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욕구와는 다르게 그거를 잘 해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성기능 장애, 성장애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네. 꼭 섹스가 절실하고 필요해서 어떤 연인을 원한다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의 연인을 더 많이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정신적인 안정감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일단은 그런 기능에 대한 문제가 일단 첫 번째 때 그 욕구 장애, 그 다음에 흥분 장애. 그러니까 욕구는 있어, 하고는 싶어. 근데 막상 하면 뭔가 흥분이 잘 안 되고 느낌이 전달이 잘 안 돼. 그 다음에 통증, 동통 장애.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질건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정통이라든지 이렇게 통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르가즘 장애. 오르가즘 장애. 해도 못 느끼는 거. 특히나 젊었을 땐 됐는데 안 되거나. 그러니까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느꼈던 것만큼의 그런 이제 쾌감이 없다. 그런 거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또 해야 되는 그런 거랑 별개로 내가 이거를 잘 해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수행 불안에서 오는 게 중년할 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접촉 위안이에요. 와,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요? 접촉 위안? 네, 말 그대로 네. 접촉을 통해서 얻는 위안이에요. 누군가 긴밀한 관계에서 나만의 연인이 나하고만 어떤 접촉, 신체 접촉을 하고 또 그걸로 통해서 위안을 얻는. 그러니까 수행 불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은 하고 싶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중년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좋은 섹스, 나쁜 섹스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섹스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긍정적인 느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게 저는 좋은 섹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긍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섹스를 통해서 어떤 따뜻함, 편안함, 안정감, 위안 이런 걸 얻어.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섹스에서 어떤 경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경계를 나를 존중을 해줘. 나를 침범하지 않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활력을 느낀다든지 기쁨을 느낀다든지 저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섹스면 테크닉하고는 별개로 좋은 섹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반대로 나쁜 섹스는 그러니까 내 경계를 아무 예고 없이 막 침범을 해서 나를 불안하게 한다든가 하고 나면 뭔가 뭐 소름 끼치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는 수치심을 거고. 느끼고 불안감 뭐 아니면은 더럽다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느꼈던 그 따뜻함과 뭐 편안함에 정반대되는 감정을 만약 느끼게 한다. 나한테는 나쁜 섹스가 되는 거겠죠.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봐야 될 게 내가 누구랑 하든지 간에 나는 늘 이 섹스를 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상대방보다는 나를 더 먼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심리적인 문제인가요? 그렇죠. 네. 내가 왜 이런 느낌을 계속 반복해서 받는지 그래서 그때는 어떤 관계를 떠나서 나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나이 때 가장 많은 고민이 성욕이 줄었거나 성욕이 있는데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고민들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오래가는 커플들을 보니까 그 커플들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커플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시도를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커플이 오래가느냐 아니면 끝날 수밖에 없느냐 그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인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한쪽이 성욕이 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라는 얘기는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화를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상대한테 내가 이런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사실은 나도 굉장히 어렵고 많은 용기를 내서 이 얘기를 꺼낸다는 거를 먼저 전제로 깔아야 돼요.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고 싶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는 당신의 협조인 거지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절충안이라는 게 뭐냐? 둘 다 원하는 건 뭐예요? 편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화를 우리가 다시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둘이 의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섹스를 너무 하고 싶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 손으로만 해줄 수 있겠어? 그래서 손으로 해줘. 아니면 그조차도 상대가 싫어해. 그러면은 자기가 성기를 만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자기가 뭐 다른 곳, 내 뭐 가슴이라든지 등이라든지 다른 곳을 만져주면 내가 자유를 내가 혼자 해볼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든지. 속이 있는 쪽에 대해서 일단은 뭔가 해결책이 쉽잖아요. 중요한 건 없는 쪽을 살리는 게 어려운 거지 있는 쪽 해주는 건 오히려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급한 불 먼저 끄고 그 다음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지를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높은 쪽과 없는 쪽의 절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전제가 뭐였어요? 아까 나도 굉장히 이 말 꺼내기 어려웠어 라는 전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나의 떨어진 성욕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그 원인이 뭐든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찾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게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뭐 어떤 태도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힘든 게 쌓여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실증이 났거나 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 골문 곳을 파헤쳐서 해결을 했을 때 그 다음 스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뭐 키우는 문제라든지 뭐 다른 문제는 많은 이렇게 말로 대화로 대화가 돼. 구사할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정작 성에 있어서는 구사할 단어가 별로 없어요. 내가 성에 대해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해보세요, 막상. 그러면 다른 거 표현하듯이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네요. 진짜 네. 알고 있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없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을 꺼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기도 하고 내가 원래 말하려고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많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독 성에 대해서만큼은 얘기할 때는 3번 곱씹고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섹스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뭐 뉘앙스, 어떤 태도 하나가 계속 거슬렸어. 지만 좋고 나는 그게 불편해서 싫은데 그 싫은 것도 못 알아주고 자기 혼자 좋고 이건데 나는 나도 모르게 말한다라는 게 당신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밖에 몰라. 딱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그냥 멍치로 뻥 한 대 맞은 느낌이 나고 그 다음부터 만나면 뭐예요? 나도 이 사람을 공격해야 되겠다. 나만 그러니? 너는 안 그런 줄 아니? 이러면서. 그래서 성에 대한 오해는 많은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보고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잘 못하는 얘기가 이 얘기고 얘기하면 싸움이 되거나 감정이 더 맞아요. 상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둘의 문제를 동시에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같이 나누는 거를 몇 번 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그렇죠.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섹스리스가 되거나 이렇게 관계가 안 되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따지자면은 암에 걸린 거랑 똑같아요. 관계에 있어서. 네, 관계에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암에 걸린 거를 내가 혼자 해결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섹스만큼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둘만이 해결하려고 하는 우를 범한단 말이에요. 섹스리스가 깊어지고 어느 한쪽에서 완전히 성욕이 줄어버리고 하는 심각한 지경이 왔을 때는 둘이서 해결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남녀 간에 이 성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거는 대부분 성적 취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취향이 달라요. 사실 좀 경험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취향이나 성향이 분명하신 분들은 그걸 분명하게 표현을 해요. 왜? 이게 안 됐을 때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은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근데 그 표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거를 제대로 뭔가 발휘는 못 해봤어.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용기가 선뜻 안 나는 거지. 왜 괜히 또 이런 얘기 했다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러니까 꽁꽁꽁 감추고 있다가 그 선녀한테 왜 그 선녀 날개 옷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하듯이 마치 이 사람이 어디 도망 못 가겠지? 그때서야 자기 거 본색을 드러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험이 많을수록 오픈을 더 잘한다.
경험이 없을수록 히든 카드로 숨겨놨다가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자들이 네. 남자한테 말하지 않고 바라는 그런 약간 습성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굉장히 비이성적인 생각이잖아요. 아, 그죠? 맞아요. 우리가 독심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상대 마음을 몰라요. 특히 여자의 몸이라는 거는 굉장히 변덕스럽고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나는 가슴을 애무하는 걸 좋아했던 여자조차도 어떤 날은 세게 빨면 아프고 싫고 어떤 날은 세게 빨아야 느낌이 더 좋은 날이 있어요.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컨디션을 남자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한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해서 알려주는 거는 여자의 의무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성의 주도권, 리드는 남자가 하면 안 돼요. 아, 여자가 해야 돼요. 오, 섹스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남자가 더 많이 네. 원하니까 남자가 애무도 하고 막 리드 다 해서 여자 막 흥분하게 하고.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애무부터 삽입까지 모든 거를 리드를 여자가 해야 돼요. 다만 티 안 나게.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고 싶네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애모 받고 싶어. 오늘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유독 막 만짐을 당하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어문 데가 헤매고 있으면 그 손 부드럽게 끌어다가 그냥 그 위에다 얹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었어요. 이렇게 남자 손이고 제 손이라고 해볼게. 얹었으면은 여기서 내가 손으로 다 조절하는 거야. 이렇게. 아, 마우스 움직이듯이. 그렇죠. 그리고 삽입 체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그 느끼는 스팟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위도 여자가 자기가 골반을 조절해서 내가 좋아하는 부위에 갖다 댈 수 있게끔 리드를 해주는 거고. 아, 그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쉽죠. 왜냐면 내 몸이 어디가 좋은지 아는 여자들이 쉬워요. 이걸 이런 강도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좋은지 아는 여자들이 쉬워요. 모를 때는 물론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섹스는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리드할 때 내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침대에서 잠자리에서 여자가 리드하고 여자가 그냥 막 이렇게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은 이게 안 좋다. 남자들이 막 밝히는 여자다, 경험 많은 여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자들은 침대에서 소극적으로 남자의 조신하게. 리드를 기다리면서 아, 좀 알아서 좀 해주지. 그걸 이렇게 못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중년 커플들에게